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너무 갔고, 예. 앞으로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안철수가 가는 길에 대한 예측을 좀 해줘야 돼요. 저 이제 파퓰리스타 그 안철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것은 개혁가다. 근데 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안철수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예. 안철수는 반정치주의에 기초한 재연을 다시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든지 뭐 개원 안 했으니까 뭐 세비 세비를 반납하자. 반납하라든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파퓰리즘인데 그는 이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원이 안 열리면 일을 안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또 무슨 선거구제 개혁이라든지 연정이라든지 끊임없이 제도석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분노, 혐오 이런 것을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고. 편승하거나 인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혁신가와 포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제도 안에서 제도권 정치를 하냐, 제도 밖에서 제도를 우회하는 정치를 하냐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도 밖에서 하려면 그 좀 집회 현장이라도 좀 나오든지. 네. 그건 또 안 나와. 그 적성에 안 맞으니까. 예. 근데 이제 파퓰리스트가 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신흥 갑부들이에요. 남미도 그렇고, 페로나 안철수도 그렇고, 신흥 갑부들인데. 갑부 되려고 했더니 갑부 되지 말아야겠네. 근데 이제 신흥 갑부들이 이 파퓰리스트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적대감을 보여요, 기득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LG 동물원, 뭐 삼성 동물원 하면서 막 기득권에 대해서, 그리고 양당에 대해서도 막 적대감을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실제 체제 유지적이에요. 요게 또 파퓰리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적이진 않고. 그렇지. 네, 왜냐면 자기가 신흥 갑부가 됐는데 너무 날 안 알아주는 거야. 돈은 가졌는데. 그래서 인기도 쌓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인기를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쌓았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로스페로 경우. 뭐 안철수 씨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선 캠프를 꾸린 건 상당히 오래전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했을 때보다는 훨씬 전에 근데 그 카리스마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퓰리스트한테는.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 페로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하도 베트남에 있는 포로를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막 무모하게 가가지고 구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물건들을 전달하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영웅 신화와 애국심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말도 군인처럼 굉장히 아싸라고 절도 있고 뭐 아주 단순 명쾌하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저기 가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그래픽을 가지고 책을 막 어떤 사람이 내기도 하거든요. 프리젠테이션에 아주 전형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파퓰리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누리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이게 의사였고 교수였고 했던 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파퓰리스트 공통점에서 벗어나 예외예요. 카리스마가 없다는 게. 카리스마가 없다는 게. 약간 부드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안철수는 파퓰리스트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히틀러도 엄청난 웅변가 아니야. 그렇죠. 불타는 카리스마에. 근데 이분이 소통은 잘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없을 뿐이지. 소통 안 해요. 소통하는 것처럼 포장지만 보인 거지. 그러니까 대중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잘하잖아요. 그것도 박동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국을 돌면서 청춘 콘서트 하면서 자기는 직접 사람들하고 대화한다 그러는데 막상 들어오는 제안은 하나도 안 됐거든. 그렇죠. 몇몇 소수의 전문가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서울대 출신 그들의 얘기만 일부 듣거든요. 그것도 아니었대요. 그 그것도 안철수 아니에요? 캠프의 최고의 불만이 지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인정하는 스펙을 갖춘 전문가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 인정을 안 했대. 금태섭 지도 다 뒤통수 맞았다는 거야. 금태섭. 결국 딴 데 가서 결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흥 갑부들이 가진 거 다 갖고 그다음에 이제 노리는 게 권력인데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노리기 때문에 체제 유지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신분 개인 그러니까 나라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신분 가진 거 다 상승. 가졌는데 이것도 가져보자. 한 도전 정신이죠. 개인적 욕망에 근거한 도전 정신. 이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꽤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아닌가? 페로는 꽤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나와요. 그건 입증이 됐고. 근데 이제 또 철수하고는.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파퓰리스트의 또 하나 공통점이
이제 의사결정을 사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도를 네, 무시하기 때문에 네, 공조직에서 안 해요. 네. 그래서 페로는 나중에 이 컨설턴트 비싼 돈 대고 데려온 사람들 다 해고해요. 똑같은 건 철수하시자고. 비즈니스 때 자기랑 같이 같이 했던 했던 그 팀들하고 선거 캠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여기 공조직에서 토론하고 여기서 결정은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퓰리스트가 국민을 맨날 얘기하는데 굉장히 독재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파시즘도 그렇고 남미 예. 독재자들도 다 독재했잖아요. 좌파도 그렇고. 이제 왜냐면 제도를 우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너맘이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옛날에 국민당 만든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뭐 아파트 반값도 글쎄. 이제 네. 자, 그런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반 남았는데 안철수의 운명은? 근데 이제 제가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예. 제가 뭐 현실 정치로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론 예측한 게 다 맞았잖아요. 저는 뉴스도 안 봐요.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래. 신문, TV 일체 안 봅니다. 그 저하고 똑같네, 그게. 일체 신문 안 봐요, 제가. 이제 10년 됐어요. 예. 가끔 트위터 요새는 이제 트윗도 제가 안 하니까 선거 때만 이제 가끔 트위터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네. 정치에 대한,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저는 글자 자체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좀 혐오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혐오가 이제 안철수 같은 혐오가 아니라 예. 너무 상처를 많이 네, 받다 지긋지긋하신 보니까 거지. 예, 좀 거리를 두고 싶고 그냥 학자로서 네. 그냥 공부해서 그 나를 불러주면 얘기해주고 예. 안 불러주면 말고. 말고. 네. 예. 그래서 안철수는. 그러니까 그 우선 파퓰리스트의 장래를 보면은 예. 대체로 다 실패했어요. 예. 그럼 지금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번 총선 결과도? 아 성공한 게 저는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 예. 그 호남 중심으로 수도권은 뭐 안 될 거라고 제가 예. 이제 얘기를 했었고 호남 중심으로 맥시멈 18, 19석 봤어요. 안철수 당을. 예. 네. 근데 이제 호남을 휩쓸므로써 그리고 비례대표를 휩쓸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전적으로 더민주가 심판받은 거다. 네.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사실은 이론대로 간다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못하고 그렇죠. 이제 예, 이렇게 쪼그라져야 되는데. 예, 쪼그라지는 게 네. 사실 이론대로인데 네. 더 민주가 사실 새누리당의 음. 뭐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어요. 네. 그 전략을 안 함으로써 이제 졌듯이 이번에 그 국민의당을 키워준 것도 더 민주의 전략 실패로 아, 이제 그러니까 키워준 그 거죠. 반사효를 누리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네. 이제 40석이 38석이 그게 됐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은 요게 상당히 그 캐스팅 보트를 지고 양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할 지금 수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있는데 이제 그 기반이 다 호남이라서 이게 네.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랑 이제 손을 잡으면 호남 이제 지지는 떨어져 나가고. 호남 지지는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 사람은 양쪽 지지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안철수랑 연대를 하지 않아야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하지 않아야 더민주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네. 새누리당이 이번에 이제 해체가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아. 정당은 꼭대기까지 갔으면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해체뿐이 없어요. 아. 해체가 일어나면 네네네. 새누리당 표를 더민주도 못 받아요. 근데 안철수가 국민의당은 나갈 받을 수 것이다. 있다고 본 거죠. 네. 근데 받지만 의석은 차지하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예. 표는 갈라먹고 의석은 차지하지 못할 거다. 수도권에서. 근데 실제로 한 2대 1로 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2대1이 아니고 6사쯤 갔어요, 6사. 우리가 이제 통계로 보면 예. 민주 쪽으로 한 55나 60쯤 왔고 저쪽으로 40이나 45쯤 꽤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대1까지는 아니어도 6사 정도로 간 게 여론조사 나중에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사람이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받은 게 더민주 거에서 간 게 한 60%쯤. 그다음에 새누리당 게 한 40%쯤. 요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새누리당 게 더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우리 통계 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하면서 예.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움직이더라고. 아, 근데 꽤 갔어요. 예. 예. 그걸 저는 본 거거든요. 왜냐면 새누리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를 예. 안 하거나 예. 가면은 이쪽을 넘어가야 찍을 거다. 되는데. 예.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당 표를 뺏어와야 돼요. 예. 그러면 새누리당하고 적극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 이제 뭐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뺏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제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앞으로의 행보가. 상황이 될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정당이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슨 공천 비리 이런 것도 그렇게 이게 이제 터지는 내부 거지. 제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제도화된 정당과 아닌 정당의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내부 제보자 나오는 우리 거예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럼 국민의당이 스스로 깨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선이란 떡이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지 않을까요? 예,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보면 국민의당은 보면은 안철수의 인기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제가 조금 봤는데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국민의당 네, 인기에 그렇죠. 아니, 안철수 개인이 네, 개인의 그래서 인기와 국민의당 지지가 거의 비슷하게 정비하면서 같이 간다. 예, 예. 그래서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3파전 갈 확률이 매우 높죠. 다음 선거전에서. 다음 선거에도. 예, 예. 예. 3파전 그러면 더민주가 필승하나? 근데 저는 이제 구도는 새누리는 해체되는 중이고 더민주는 이제 경제민주화니 이런 거 복지 잘만 하면은 그 뭐죠 연합하는 과정으로 네. 가면은 비슷해질 거라는 거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고정이 30-30 이렇게 가고 예. 이제 국민의당 일부 중간에 예.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끌어오냐는 전적으로 전략. 그러니까 이제 구도, 예. 전략, 유권자거든요. 예. 근데 유권자 투표 행태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예. 그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찍던 당 계속 찍어요. 네. 그 많이 안 바뀌고. 예. 근데 이제 그 더민주가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30, 40대. 예. 그다음에 이제 20대는 무주공산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대가 늘 더민주를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무주공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전략에 달려 있는데 전략이 전혀 대책 없는 게 더민주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는 예. 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연구소에 가서 이제 그 발제를 했는데 그 뭐 저를 불러주니까 그것도 여러 번 부르니까 예. 갔어요. 뭐 하나. 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문재인이 나오는 게 필승이라고 본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얘기하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그 결국은 대선은 전망적 투표기 근데, 때문에 예. 이제 후보와 이제 자기네 전략이 예. 중요한데 이제 저한테 전략 좀 가르쳐 달라고. 예. 그리고 이제 후보를 이렇게 누구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보와 전략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 예. 때문에 이제 저도 뭐 생각은 있지만 뭐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파퓰리스트들이 배출되는 토양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늘 산업 구조가 바뀔 때 나타나요. 아. 언제냐면은 철도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아, 이제 농업하던 재밌네. 사람이 우마차를 쓰다가 철도한테 이게 다 뺏기면서 실직을 할 때. 아.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네. 이제 네. 기관차도 산업혁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혁명은 이제 인터넷 혁명 IT 플러스 혁명. 아. 이제 세계화. 예. 세계화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IT 혁명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이민자들 때문에 잃는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퓰리스트의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고연령, 저학력 이렇게 조금 경쟁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족한 분들이 예. 정치 혐오를 할 수가 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파퓰리스트들이 백마탄 왕자로서 내 삶을 구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현혹될 가능성이 아니 높은 그러면 거죠. 우리가 경제가 계속 이렇게 죽을 쓰고 예. 인구 구조는 고령화되고 이러면 파퓰리스트가 나올 토양은 계속 점점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진짜 이기려면 파퓰리스트가 되지는 않더라도 예. 파퓰리즘적 전략을 일부 차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주새끼가 그 짓을 한 거거든. 예. 2007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한 것도 야. 사실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못 갖고 있고 자기네 IT 기술이 없어서 못 가는 건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민자에 대한 분노.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들이 이제 트럼프를 찍었는데 결국 이 파퓰리즘 뭐냐면요. 분노를 동원하는 거예요. 네네. 네. 분노를 동원하는데 이제 이 트럼프의 이 또라이 같은 그 말투 예. 이런 것들이 단순 명쾌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조금 부족한 게 그런 게 그렇죠. 좀 명쾌한 게 없지. 안철수는.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지지도가 빠지는 건데. 명쾌한 건 조기숙 교수님 명쾌한데. 근데 저는 파퓰리스트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 성공 시다가 없고. 아니 그럼 여기서 진단해 주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파퓰리스트가 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자질이. 왜냐면 정치를 정치 오래 출신이니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안 정치를 돼요. 오래 했는데 아웃사이더 같잖아 한들. 그렇진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파퓰리즘 전략을 쓸 수는 있죠. 그렇죠. 그 전략. 당내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당내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로서 후보가 된 거.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에는 파퓰리즘 요즘 전략이 먹힌 게 있죠. 왜냐면 한번 바꿔보겠다. 알겠습니다. 부패하고 교수님 부정의하고. 그런 건요. 방송에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욕심쟁이. 알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안철수 누구냐 넌 하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들어갔고 책 제목은 뭐였었죠? 파퓰리즘의 정치학입니다. 꼭 읽어봐야죠. 파퓰리즘의 정치학. 네. 그 책은 꼭 봐야 되고요. 글쎄요.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 보고 들으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인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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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래픽을 가지고 책을 막 어떤 사람이 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전형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파퓰리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누리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이게 의사였고 교수였고 했던 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파퓰리스트 공통점에서 벗어나 예외예요. 카리스마가 없다는 게. 카리스마가 네. 없다는 게. 약간 부드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안철수는 파퓰리스트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히틀러도 엄청난 웅변가 아니야. 그렇죠. 불타는 카리스마에. 근데 이분이 소통은 잘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없을 뿐이지. 소통 안 해요. 소통하는 아니, 것처럼 포장지만 보인 그쵸. 거지. 예. 그러니까 대중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예. 보이죠. 네. 잘하잖아요. 그것도 박경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국을 돌면서 청춘 콘서트 하면서 네. 자기는 직접 사람들하고 대화한다 그러는데 막상 들어오는 제안은 하나도 안 듣거든. 그렇죠. 몇몇 소수의 전문가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서울대 출신 그들의 얘기만 일부 듣거든요. 그것도 아니었대요. 그 그것도 안철수 아니에요? 캠프의 최고의 불만이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너무 갔고 예. 그 앞으로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안철수가 가는 길에 대한 예측을 좀 해줘야 돼요. 저 이제 파퓰리스타 그 안철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네. 비교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것은 개혁가다. 근데 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안철수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예. 안철수는 반정치주의에 기초한 네. 제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국회 수를 수를 줄여야 줄이자라든지 된다. 네, 맞아요. 뭐 특권을 개원 안 줄여라. 개원 안 했으니까 뭐 세비 반납. 세비를 반납하자. 반납하라든지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파퓰리즘인데 그거는 이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원이 안 열리면 일을 안 하나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진짜 대통령은 너무 예를 모르는 들면 거야. 완포인트 개헌이라든지 또 무슨 연정. 선거구제 개혁이라든지 네. 연정이라든지 네. 끊임없이 제도 속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분노, 혐오 이런 것을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고. 편승하거나 인기를 끄집어내려고 얻어요. 하는. 예. 그래서 그게 혁신가와 포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제도 안에서 제도권 정치를 하냐, 제도 밖에서 제도를 우회하는 정치를 하냐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도 밖에서 하려면 그 좀 집회 현장이라도 좀 나오든지. 네. 그건 또 안 나와. 그 적성에 안 맞으니까. 예. 근데 이제 파퓰리스트가 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신흥 갑부들이에요. 남미도 그렇고 페로나 안철수도 그렇고 신흥 갑부들인데 갑부 되려고 했더니 갑부 되지 말아야겠네. 근데 이제 신흥 갑부들이 이 파퓰리스트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 굉장히 적대감을 보여요. 기득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LG 동물원, 뭐 삼성 동물원 하면서 막 기득권에 대해서 그리고 양당에 대해서도 막 적대감을 보이잖아요. 예. 보이는데 실제 체제 유지적이에요. 요게 또 파퓰리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적이진 않고. 그렇지. 예, 왜냐면 오. 자기가 신흥 갑 지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인정하는 스펙을 갖춘 전문가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 인정을 안 했대. 네, 금태섭 지도 다 대표적으로. 뒤통수 맞았다는 거야. 금태섭. 결국 딴 데 가서 결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흥 갑부들이 가진 거 다 갖고 그다음에 이제 노리는 게 권력인데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노리기 때문에 체제 유지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신분서 개인 그러니까 나라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가질 신분 거 다 상승, 가졌는데 이것도 가져보자. 한 도전 정신이죠. 네, 개인적 욕망에 근거한 도전 정신. 예. 이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꽤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아닌가? 페로는 꽤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나와요. 그건 입증이 됐고. 예. 근데 이제 또 철수하고는.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예. 파퓰리스트의 또 하나 공통점이 이제 의사결정을 사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도를 네, 무시하기 네, 때문에 네, 공조직에서 안 해요. 네. 그래서 페로는 나중에 이 컨설트부가 됐는데 너무 날 안 알아주는 거야. 아. 돈은 가졌는데. 그래서 아. 인기도 쌓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네. 인기를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쌓았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로스 페로 경우. 뭐 안철수 씨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대선 캠프를 꾸린 건 상당히 오래전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했을 때보다는 네. 훨씬 전에 뭐 근데 그 카리스마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퓰리스트한테는?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네. 끊어졌는데 페로는 군인 출신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신하도 베트남에 있는 포로를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막 무모하게 가가지고 그 구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물건들을 전달하고 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영웅 신화와 애국심 이제 예. 마케팅을 하는데 말도 군인처럼 굉장히 절도 있게. 아싸라고 절도 아. 있고 뭐 아주 단순 명쾌하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 뭐죠 스티브 잡스 저기 가라로. 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프리젠테이션